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촬영하는 날이 12월 30일 오후입니다. 1년이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리하면서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175회를 방송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226회니까 결국 52주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방송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1년 내리 이제 개근인데, 오늘 그 개근 상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방송을 잘 하고 또 내년에도 잘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며 이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도 연말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2021년에 그 대한민국 외교가 참 저는 뭐 잘 못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국 외교를 평가하는데 저는 그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고 또 능숙하게 하지도 못했다. 능숙하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를 2021년 한국 외교 목표가 오류가 있었고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뭐 금년을 회고하고 또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인데 역시 그 국제 정치가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많은 학자들이 정글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글. 이런 국제 정치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말도 있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런 말 우리가 항상 들었는데 지난 한 70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시 그 약육강식 정글의 세계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최근 미국 외교정책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그 책들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인데 우리 그 외무장관이 며칠 전에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힘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실패를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몇 가지 뭐 문안이라든가 이런데 그 합의가 있었고 미국도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 종전선언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거의 그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외교정책, 뭐 특별히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인데 2021년 한 해를 봤을 때 그 북한의 실체에 대한 그 오해, 북한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정권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은이 살자니 북한이 죽겠고 북한을 살리자니 김정은 정권이 죽겠다.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오류를 하고 있었다. 잘못 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중국에 대한 오류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나라냐에 대해서 오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이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놀랍게도 국민들의 생각 그리고 전문가들의 생각과 달리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그 갈라질 수 없는 것을 분류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가 지금 중국을 그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국제 정치의 그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미국에 대한 또 오류를 범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미 동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잘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들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들을 보니까 국민들은 너무나도 한미동맹이라든가 미중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는데, 오늘 제가 그 몇 가지 우리나라 중요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도 더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외교에 상당히 중요하고 경제발전에도 중요한데, 일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감정적인 반일 정책을 해서 사실 일본에 대한 외교는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목표도 틀렸고, 그리고 또 실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동아일보 12월 28일 날 살이 더 빠진 김정은 사진이 이렇게 비교돼서 나왔는데, 제가 동아일보는 사진이 2장 나왔는데 한 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12월 29일 북한 노동신문이 발표한 김정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이 10월 10일, 그러니까 딱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김정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 왼쪽에다가, 맨 오른쪽이군요.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갖다 놓은 사진이 12월 17일 김정일이 10주기 추도식에 나왔던 김정은 사진입니다. 다 다른 사람 같죠? 그리고 10월 10일하고 10월 28일 2달 사이에 이렇게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거의 죽을 병에 걸리지 않는 한. 바로 북한은 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이 모양이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제 끝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죠.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런 사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밥도 못 먹는 북한이 지난 1년 동안에 핵폭탄을 한 10발쯤 더 만들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 보실 텐데, 시피리라고 해가지고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스톡홀름에 있는 세계 평화연구소입니다.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매년 무기에 관한 Armament,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에 북한은 작년보다 핵폭탄 한 10발쯤 더 만들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밥도 굶고 있는 나라가 핵은 계속 만들고 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의 미래 행동이 도출되는데 도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는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관한 뉴스를 제일 정통하게 그리고 다량으로 보도를 매일매일 해주는 방송이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방송 내용이 우리가 미국의 국무부의 거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당히 권위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12월 30일자에 북한이 자력갱생을 고수하다가 국제사회와 거래 안 하는 겁니다. 거래하다가 이제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2013년이면 지금부터 딱 9년 전이죠. 8년 전, 9년 전인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중국과 북한의 무역이 거의 100분의 1 정도까지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와 거래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문을 꽉 닫고 자력갱생을 해서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거의 끝나가는데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핵폭탄은 10발을 더 가졌다. 그럼 다음번 북한의 행동은 뭐겠습니까? 단말마적인 행동입니다. 2판, 4판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학문연구기관 중에서 내놓은 내년도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산, 이건 민간연구소죠.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보고서가 12월 28일자로 나왔으니까 며칠 안 됩니다. 매년 이런 연구소들이 연말에 이제 보고서를 내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래서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2년,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좋은 중요한 글자만 몇 개 제가 한번 따와 봤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나라, 말 잘 듣는 나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문장 제가 그 하나 짧게 땄습니다. 이러한 동맹을 분류한다 겁니다. 혹은 믿을 만한 친구를 선별하는 미국의 정책은 2022년에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이제 미국은 친구도 구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지금 현재 정부가 2021년 동안 미국이 이 나라는 정말 나한테 좋은 친구야 라고 행동했느냐 한번 잘 되새겨 보십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대미 이제 내년을 예측한 거예요. 대미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남한에 대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도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력 도발 중에서 미국을 직접 건드리는 도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죠. 이거 하기에는 너무 또 위험해요. 제가 그 북한의 딜레마 중에 거기를 넘어가야지 북한이 자기가 세계를 향해 소리 지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도무지 못 참을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해봤자예요. 그렇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연평도나 휴전선에서의 포사격 같은 그런 도발을 선거 무렵에 내년 5월 달에 우리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3월 달에 선거가 있죠. 그 무렵에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때에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북한이 2022년에는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강화되고 있는 내부 통제. 지금 북한이 그 전체주의 체제가 지금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포악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년에 도발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목표도 틀렸지만은 그 능력도 없었다. 뭐 금년을 회고해 보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지난 봄부터 코드에 들어와 달라. 코드가 그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네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동맹 또는 뭐 또 경제동맹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동맹입니다. 거기에 한국도 들어와 달라고 우리나라 안보실장한테 미국 안보보좌관이 아주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미국이 오코스라는 그 군사동맹을 만들었죠. 그건 호주, 미국, 영국이 만들었는데 그 오코스 동맹 같은 거는 오픈 스트럭처다,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들어올 수 있고 일본도 들어올 수 있다. 일본은 뭐 들어오라면 당장 들어갈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그런 요구가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에 미국이 갑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우리의 요구, 종전선언. 미국이 안 해주면 헛거라고 그랬죠. 이런 거 미국이 원하는데 다 안 해주고, 그리고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하면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외교도 대단히 무능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안보보좌관이 코드 참가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우리 측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측 취지에 동의하지만 우리 입장도 알아달라. 그 우리 입장은 미중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입장을 알아달라. 미국 측 취지에 동의하지만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우리 입장도 알아달라. 이거는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국입니다. 여러분 그 균형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관계가 없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힘이 세야 한답니다. 균형을 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이 누구랑 다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균형을 씁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지. 우리가 누구랑 다를 때 미국이 나는 균형을 쓰겠어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가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균형자 한다는 건 웃겨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분노하게 되고 중국은 중국대로 저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을 제가 정말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알 수 있게 된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12월 29일 날 발표된 겁니다. 통일연구원에서도 또 이제 매년 연말에 여론조사 자료가 나오는데 KINU 이게 바로 통일연구원의 그 영문 이름입니다. 통일의식조사 2021년 그래갖고 조사를 행한 것은 10월 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석이 책으로 이제 인쇄돼서 나온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우리나라 국민의 66.9% 그러니까 그냥 67% 다른 말로 딱 3분의 2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0명 이상을 조사한 것인데 나는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구나 하는 사실은 놀랐습니다. 이 정부가 북한하고 잘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망가져도 된다 했는데 국민들의 3분의 2가 그게 거꾸로 돼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6.9%의 응답자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다. 이것은 우리 개인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시민들의 견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 권력의 한 축을 이루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선거전이 다가왔으니까 야당 쪽에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이 정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가 정부가 중국 편향 정책에도 한중 청년 대부분은 서로 싫어하고 있다. 그 상황을 아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중국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한국 젊은이도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 젊은이도 한국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문재인 정부가 이런 공허한 근거가 없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가 한일 관계를 두고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다. 이 정부가 역사 이념 때문에 과도하게 고의적이라 할 정도로 한일 관계를 폭파시켰다고 할 정도로 국가 간 있을 수 없는 태도를 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앞으로 말이죠. 제가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거지만은 세계가 점차 험악하게 가는데 험악하게 갈 때 일본을 우리가 적으로 삼으면 그땐 정말 험악한 꼴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지난 12월 초에 한미 국방장관 회의,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53차 회의를 했고 앞으로 미국이 이제 한국의 한반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군사 전략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죠. 작게 5029, 5027, 5015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더 시대에 맞게 고치자라고 해놓고 그 시대에 맞게 고치는 것은 뭐냐면은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여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고려하자라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지난번 미군 사령관이었던 지난번 한국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로버트 에브람스 장군이 미국 어떤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을 능력이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은 중국과의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상당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제 에브람스 대장 얘기한 건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 아직은 전시작전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몇 년 더 이제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인 후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중국에 대한 작전 계획도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들이 많이 비판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그 영문판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주제는 건방지다. 네가 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 아마 한국군의 실력, 북한군의 실력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브람스 장군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주제넘고 건방지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에 대한 그의 요구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에브람스 대장이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이 중국군도 대처해야 된다.
최전방에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하면 안 되는 거가 12월 국방장관이 서로 회의를 마친 다음에 발표한 그 공동 선언이 있습니다. 공동 선언, 공동 선언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양측은 한반도와 공동 성명입니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상호 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자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예 그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그 문장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말을 미군 대장이 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그 기본이 뭡니까? 한미동맹은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위협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대응하자 그랬습니다. 중국 문제는 분명히 태평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걸 안 따지고 왜 미국은 북한만 막으라고 그러지 중국까지 막으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동맹국가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는 한반도 안보 구조에 대단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능력이 확실해야지 맡길 수 있고 그래야지 전쟁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통일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93%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건 압도적인 것이죠. 주한미군 현재 있는 것이 중요하다가 90%. 그런데 통일 후에도 있어야 된다가 61.4%입니다. 61.4%.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66.9%.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참 고려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감명받고 놀랍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느 나라가 마음에 듭니까? 미국 66.2%, 중국 12.5%, 러시아 12.2%.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전략은 뭡니까? 통일 이루고 강대국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우리 국민이 59.6%가 중국은 반대합니다. 이것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입니다가 72.8%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올바른 대답을 국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정책을 쓰고 있느냐, 답답하는 얘기죠. 예,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다 분석을 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93%가 미국이니까 미한동맹이라고 썼습니다. 미한동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말이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러니까 여당 야당 정치가들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여당을 지지합니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죠. 나는 야당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라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가 93.9%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야당이죠. 야당을 나는 좋아합니다가 96.4%.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의견 일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신문 또는 길거리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이 의견이 합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통일에도 주한미군 필요하다가 61.4%.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 정부만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의 그 브루스 클링러 박사가 이제 내년 위험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험한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조용히 있어줬는데 내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때문에 골치를 썩을 거야 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그 엑시오스라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발표가 됐더라고요. 바이든이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플 시간이
이제 머지않았다. 내년 초에 뭐 내년 초든지 내년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또는 늦으면은 내년 가을 미국 그 중간 선거 때 그때 북한이 한번 난리를 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 저는 뭐 이 분석에 상당히 그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북한은 방법이 없어요. 뭐 이제 판을 깨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복은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무너지든지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무너지고 어차피 망할 거라면은 한번 야단을 쳐볼 수 있다. 그게 이제 단말마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ICBM 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바이든이 김정은 만날 가능성은 0이다라고 0인 이유는 다른 문제 때문에 너무나 바쁘다라고 브루스 클링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이 이제까지 보여준 행동을 봤을 때 이게 더 이상 조용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 북한을 뭐 우리가 바라다 보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그 행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라는 이 여론조사 자료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이건 여론조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제정치 이론으로 봤을 때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텐데 새 정부는 올바른 그런 외교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